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한 국장급 협의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일 국장급 실무진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서 회의를 갖고요. 예. 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규모와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외교부의 윤현수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 그리고 일본 외무성의 카이후 아츠시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서고요. 예. 국조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수부, 과기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일단 우리 측에서는 오늘 만남을 국장급 회의다라고 한 반면에 일본 외무성은 설명회 정도로 규정한 상황이어서 예. 미묘한 온도차도 전해지고 있고요. 현장 실무단 오는 23일과 24일 현장 방문하게 되죠. 시찰 일정에만 이틀이 소요돼서 실제 체류 기간은 이보다 조금 더 긴 최소 3박 4일 예상됩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시찰단 어떻게 꾸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오늘 오전에 국무조정실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거든요. 예. 먼저 시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전규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들로 꾸릴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 향후에 모니터링을 할 때도 전문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전체 인원은 약 20명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종 명단은 다음 주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찰단에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도 부정적이고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까지 이루어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한국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를 채취해서 안전성 검증하는 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IAEA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엄정하게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검증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조금씩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요,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를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 도쿄 포럼 참석을 위해서 방한한 아소다로 전 총리, 자민당 부총재 만나서 한남동 관저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같은 최근의 분위기를 살려서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 간에 또 활발한 교류가 촉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아소 전 총리가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앞장서서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 많이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아소다로 전 총리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네, 최근에 한일 관계 진전 과정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1년 남짓 만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 현상을 높게 평가했고요. 이 미래 세대 교류 확대 필요성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활동이 더욱 주목이 돼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제로 한 영화가 곧 개봉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 첫 변론인데요. 네. 오는 7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포스터를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박원순 전 시장은 비서 성희롱 의혹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관련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한 뒤에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고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가 인권위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냈지만 예. 지난해 11월에 1심 법원도 인권위 결정에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강씨 패소로 그러니까 박 전 시장 아내 패소로 판단한 바가 있어서 이번 영화 개봉이 사실을 부인하는 어떤 2차 가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반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화가 바로 개봉되는 건 아니고 7월에 오늘 네. 7월에 개봉을 하는군요. 다큐멘터리 만든 감독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영화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번 영화는 박원순 전 시장의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영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박 시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걸 이번 영화를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에서 타이틀도 첫 변론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차 가해는 1차 가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1차 가해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과 여성계가 2차 가해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 1차 가해의 진실성에는 그의 10분의 1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요. 구제역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4년 4개월 만에 청주에서 구제역 발생했는데요. 네. 두 곳의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에 두 곳이 또 추가로 발생해서 총 4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농가 주변의 3km 안에 232개 농가 가축 4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해요.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 방역당국과 가축 농가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 발생이 참 안타까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해서 정부가 지난해에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이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한 바가 있고 예. 그 결과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90회 총회에서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 직전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이 구제역 비청정국이 되면 수출에 영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구제역- 돈 받죠. 네,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서 수출길을 열려던 당국과 농가들의 노력에 큰 지장이 생긴 겁니다.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말씀이라면 방역당국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 농장에 사육하는 소 450여 마리 살처분하기로 했고요. 예. 가축 방역 당국 위기 관리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전국의 우제류 농장,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내렸고요. 예. 이 청주와 인접한 충북의 4개 군 지역 그리고 세종, 천안, 우제류의 농장 전체에 대한 임상 검사, 추가 백신 접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의 걱정이 참 커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서울 성수동에 벌레떼가 몰려들고 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밤마다 성수동 일대에 대형 하루살이떼가 몰려들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예. 이 성동구청도 벌레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원의 주인공은 몸 길이 2에서 3cm를 자랑하는 동양 하루살인데 이 곤충이 날개를 펴면 동양 하루살이. 예. 예. 네. 근데 2에서 3cm인데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무려 5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하루살이들이 정말 수백 수천 마리씩 때로 몰려온다고 하니까요. 감염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는데 워낙에 크기가 크고 그리고 이게 때로 몰려왔다가 죽으면 시체들이 또 무더기로 쌓이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레가 몰리는 건지 그건 좀 원인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이 동양 하루살이들이 밝은 빛을 좋아한다고 해요. 예. 상권이 발달해 있는 밤의 조명이 밝은 성수동 일대로 몰려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달 초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출몰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동구청 측은 밤 8시 이후에는 조명의 밝기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란색 계통의 등을 쓰거나 나트륨 등을 사용해달라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성동구는 오는 9월까지는 동양 하루살이 휴식처에 대한 방역 소도까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특히 김영민 아나운서 특히 속보가 많아서 고생도 참 많으셨고 또 많이 바쁘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민한 뉴스 아의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안 되네요. 고맙습니다. 네.